안녕하십니까. 예, 송영선입니다. 5월 28일 월요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남북 지도자가 친구처럼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없애고 전 세계에는 안정감을 주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만나면 훨씬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내가 만나지 마라, 나서지 마라 라고 문 대통령에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불안정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서두르냐. 물론 양측 지도자가 만나는 것을 미국에게는 통보했다고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쓰다 달다 말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탐탁지 않답니다. Just stay as a observer with shutting up your mouth. 입 다물고 그냥 지켜만 봐달라 했는데 불과 하루 지나 바로 대통령이 북쪽으로 건너가 북쪽 지도자를 만난 겁니다. 어찌나 좋은지 두 사람은 만나자 말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에서 인기 좋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당신 처음 오는 거 아니잖아. 벌써 북한 2번이나 왔잖아. 4월 27일도 잠깐 왔고 지금 왔고 결국 네가 답답해 날 이렇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당신이 직접 나를 2번이나 찾아오는구나. 그것도 역시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아첨하는 얘기죠. 당신 남쪽에서 인기 좋아. 모든 걸 이렇게 두뇌 게임을 하는 김정은이 불렀다고 해서 부르는 것 자체가 벌써 김정은이 답답해서 불러? 답답해서 불렀으면 우리가 안 가야죠. 근데 부르자마자 바로 친구처럼 허심탄회하게 간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적국의 수장을 국민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용 통보 하나 하지 않고 이유 설명 없이 비밀 회동하는 것이 친구처럼 만나는 겁니까? 그럼 적국 수장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깜짝같이 말 한마디 없이 사전 통보 없이 적국 수장을 이 나라 대통령이 만나는 것을 친구처럼 만난다면 더 이상 적국이 아니란 얘기죠. 친구란 얘기죠. 그럼 이 친구끼리 만나서 한 얘기가 뭐겠어요? 지금 미국이 우리 공동의 적이다. 어찌됐든 둘이가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이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야 된다. 그게 골자예요. 제가 소설을 쓴다고요? 소설 아닌 사실 합리적인 추리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회담하고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다. 기자가 마이크를 대며 증거가 뭐냐 했더니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그건 미북 간에 알아서 할 일이다. 미북 간에 알아서 할 일을 왜 나섰어? 한국이 하느냐고요. 미국은 나서지 말라는데. 둘째, 그렇게 완전한 확고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은 그렇게 코트를 날리면서 부르자마자 맨발로 뛰어간 그 회담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왜 말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홍보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세계를 안정시키는 얘기입니까? 그뿐 아니에요. 더 가관인 거는 김정은은 핵을 확실히 포기할 의지가 있는데, 폐기할 의지가 있는데 역시 체제 보장을 걱정하더라. 그거는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할 얘기예요. 우리가 북쪽을 때립니까? 우리가 북쪽을 북폭합니까? 우리가 북한 정권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도리어 북한이 우리 정권을 삼키려고 하지. 우리 대통령은 우리 정권 자체를 있는 그대로를 북한하고 통합하고 남북 영방제라는 이름 하에 주소도 번지도 확실하지 않는 희한한 통일을 국민들한테 끌고 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왜 북쪽의 체제 보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걱정하지 마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쟁 먼저 한다고 했어요? 김정은은 입이 없습니까? 아니, 볼턴과 그리고 펜스 부통령 욕할 때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험한 입으로 얘기해놔놓고 왜 체제보장 얘기 직접 하면 안 돼요? 더더구나 지금 북쪽과 미국 실무협상단이 있어요. 협력팀이 있어요. 실무협상 및 협력팀이 있어요. 또 판문점에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최선희, 그리고 한때 주한미국 대사를 한 김성 만나서 실무협의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까지 될 수 없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얘기를 대통령이 왜 나서서 얘기하는 거야? 그건 친구 아니고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적국을 대변한다 하면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죠. 적국의 이익과 적국에 하고 싶은 얘기를 대변 한 번도 아니고 줄기차게 해주면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 최고의 수장, 최고의 리더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높은 소리로 대변해주는 대통령은 동시에 같은 톤으로, 같은 목소리로, 같은 의지로 적국의 이익을 대변해줘야 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담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김정은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는 완전하게 핵 폐기할 의지가 있지만 미국이 체제 보장을 못 해줄까봐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트럼프 보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해주고 난 뒤에 이거 한다고 확실히 하면 김정은이 당신하고 만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 하면 하겠다고 얘기하면 앞부분에 자기가 얘기한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 라는 부분을 세세히 이것만큼 혹은 이것 이상 체제보장 요구 이상 상세히 트럼프도 들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도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김정은이 그 얘기 했겠죠. 나 비핵화할 마음 돼 있어. 그럴 생각도 있어. 그렇지만 나를 언제 두들겨 잡을지 모르니까 그 불안해서 못하지. 문 대통령 당신이 트럼프한테 그 얘기 계속 좀 해줘. 나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그쪽에서 날 안 때린다는 답이 나와야 내가 할 거 아니야. 미국에서 계속 리비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핵 주고 나면 몇 년 내에 내 목숨 보장 안 될 것 같아. 내가 끌고 가는 이 유일영도 체제의 체제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 자체도 보장 못 받을 것 같아. 그거 당신이 어떡할 거야? 그거 당신이 해줄 역할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전화해가 만나자 한 이유가 뭔지 알아?
진짜 당신이 북쪽으로 또 당신 발로 걸어오는지 한번 보고 싶었고, 둘째 만나서 내 얘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주는지 보고 싶었고, 세 번째 내가 한 얘기를 트럼프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당신 만나자 한 거야. 뭐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세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김정은이 오라니까 이거 정말 학수고대하고 내가 핸드폰만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당장 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령동지님 말씀하십시오. 그 내용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미국에도 전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요. 지금 며칠 전에 미북 정상회담 깨진다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6.13 지방선거에서 크게 바닥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이고 정은 동지 당신이 우리 살려준 거야. 그리고 트럼프도 우리 살려준 거야. 그 다음은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미국 설득할게. 그 다음 김정은 또 얘기했겠죠. 당신 말이야, 나 6월 24일 날 핵실험장 폭파하고 난 뒤에 성명 낸 거 말한 거 들었지? 우리는 그게 핵 군축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에? 당신은 그걸 완전한 비핵화의 시작이라고 한대. 그 말도 고맙지만 핵 군축의 과정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핵을 가진 나라야.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이 원하는 걸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핵 군축 시작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미국에게 똑같이 상응하는 핵 군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만 남아있어.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핵 군축의 과정이라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일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용기 있게 말한 것처럼 문턱 낮춰달라고 얘기해. 미국이 문턱 낮추는 게 뭐야? 당신 내가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잘 알아듣구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주 전곡을 찔렀더구만. 그 문턱 낮추는 건 바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얘기해.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게 해줄게. 탄도미사일 폐기하고 ICBM 폐기하고, 전번에 핵시설 폭발하라 해서 핵실험장 폐기했잖아. 사찰 원하는데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해줄게. 무제한 사찰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지만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문 대통령이 대답했을 게 뭐겠어요? 제가 추정하기는, 아이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없어야 대한민국 국민도 안심을 하고, 핵 보유국이란 얘기를 쓰시지 말고 핵군축이란 용어도 쓰지 말고 어차피 화끈하게 완전한 비핵화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올 수 있도록 사찰도 다 받겠다고 하십시오. 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0.00001%도 가능성 없어요. 그 얘기했을 가능성은 절대로 안 했다는 거죠.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줄게.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하도 형님이 날 뭐라하니까 못 믿어 하니까 나서진 않았지만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 줄게. 체제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협정을 반드시 미북 정상회담에 문구로 넣어주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러면은 김정은도 CBD를 하겠다라는 문구에 대응을 해주겠다, 답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실제로 완전한 비핵화를 안 하고 말고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 시간 걸리는 거니까. 내가 친구처럼 맨발로 이렇게 코트를 날리면서 온 이유가 뭐야? 당신 어려운 마음을 들어주고 그걸 미국에게
적당한 수준으로 해. 정말 당신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얘기를 넣어야 된다라고 전달해 줄게. 핵군축이란 그런 얘기를 지금 하지 마. 어차피 트럼프의 관심은 ICBM 폐기와 핵탄두 몇 개를 밖으로 내는 것, 북한 밖으로 내는 것, 그것으로 일단락을 지우고 그 다음은 시간을 끌어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우리 남북한이 앉아가 우리 필요한 얘기 하자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 수준 이상의 얘기 절대 안 했다는 거죠.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김정은이 반드시 그 용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처럼? 3월 5일처럼 평양에서 우리 5명의 특사를 만났을 때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다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이번에도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뭡니까? 북한식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해구산, 한미군사훈련, 주한미군 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없애고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남한의 비핵화다 라고 얘기할 것을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반도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다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 얘기 했겠죠. 똑같은 용어가 아니라 나는 완전한 비핵화할 의지가 있어. 그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예요. 그때 3월 5일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그것은 북핵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100% 확실합니다. 김정은이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그 의미를 3월 5일처럼 또다시 생각 없이 아무런 깊은 생각 없거나 알면서도 눈 감아주거나 3월 5일도 둘 중에 하나였어요. 생각 없이 받았거나 그 뜻의 진짜 의미를 알면서도 자기 편리한 대로 왜곡해서 받았거나 이렇게 와서 국민들에게 국민들 편안하게 한다고 이런 말을 전하고 있어요. 아, 북쪽이 완전한 비핵화할 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만 양보해주면은 제대로 될 것 같아. 어떻게라도 이 불씨를 살려야 돼. 불씨 살려야 된다 하는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후렴이 뭡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은. 언제나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구적 평화 정착? 북한의 ICBM만 없애면 한반도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 핵탄두를 그냥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핵 만들 기술을 갖고 있고 핵 만들 인력을 갖고 있고 핵물질을 갖고 있어도 영구적 평화가 오는 겁니까? 눈 감고 아웅하면 안 되죠. 이걸 선거에 써먹겠다고, 정권 유지에 써먹겠다고, 국민들을 집단 세뇌시키는 거로 써먹겠다고, 국민들의 이해 수준이 형편없다고 가정하고 이걸 가지고 설득하는 여당, 청와대, 그리고 심지어 보수까지 무지몽매한 이 진짜 한반도 비핵화의 뜻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기대를 걸어보는, 이번에는 뭐 좀 될 것 같다 기대를 걸어보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미북 정상회담 이루어지면 비핵화를 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비핵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는 수준으로 그들이 원하는 평화협정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면서 미국은 그에 대한 담보로 CBID를 북한이 이행할 의지가 있다, 협력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걸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하나도 안 없어지고 미래 핵 능력에 대해서 없어진 것 전혀 없이
미국도 춤추고 북한도 춤추고 한국 문정부도 춤추고 우리는 속고 춤추는 거죠. 미국은 알면서 그렇게라도 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김정은 목을 한번 조르는 신용도 되고 11월 선거에도 플러스가 되고 시간을 두고 미국이 북한 길들인다고 하면 되는 거고 죽어나는 건 우리입니다. 왜? 결국 공개적으로 얘기하든 안 하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남고 핵 보유국의 핵 인질로 우리는 남고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없어지지 않고 사찰도 할 수 없고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론들이 얼빠진 언론들 다는 아니지만 몇몇 언론들은 뭐라 그래요? 미북 정상회담이 되면 바로 북한에게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대북 지원을 해주겠다. 이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에요? 그렇게 합의한 데는 한 군데 없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되면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완료하면입니다. 완료하면 그 시간표대로 하면은 비핵화를 제대로 완료하면은 대북에 지원할 수 있는 건 5년 10년 후예요. 설사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자기 정권 내에서 이루라 해도 4년 후입니다. 시간 땡기다 해도 2년 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어떻게 하면 대북 지원부터 해줄까 얘기가 벌써부터 나와요. 더 합니다. 지금 언제 후로? 김정은 만나고서 2차 남북 정상회담하고 와서는 그게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대북 지원하겠다고. 이걸 다 하니까 미국이 내다봤으니까 제발 입 다물고 앉아있으라 얘기했는데 하루도 안 지나 뽀로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김정은한테 완전히 비비면서 당신은 한국에서 인기 좋아. 이렇게 친구처럼 만나니까 좋아. 따로 떨어져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친구는 친구끼리 살아야지. 그러면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만나면서 친구처럼 만난다 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전부? 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부 김정은의 친구고 김정은에게 예속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정말 진짜로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벌써 그 전에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식의 미북 정상회담이라면 트럼프가 노 했을 때 그래 차라리 이렇게 군더더기 붙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에? 북한이 좋은 걸 계속 해주는 쪽으로 더 방향을 잡아가면서 CBD라는 단어 하나만 였는데 급급하는 이런 식의 미북 정상회담이라면은 그리고 미국에게 당장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 없애고 핵탄두 몇 개 끄집어내는 거로 온 세계가 환호를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미국으로서는 ICBM이 가장 신경 쓰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핵 능력과 핵 탄두와 핵 물질과 핵을 생산할 수 있는 의지와 인력과 전문가를 계속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핵인질이 되어 사는 것이 몇천 배 더 큰 천벌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렬되는 것보다. 정말 임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편안하고 세계가 안정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이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진솔하게 미국과 상의를 하고 아예 내놓고 얘기를 하든지 나는 북한 핵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쨌든 판문점 선언대로 남북이 하나 돼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우리 주도적으로
미국 간섭 없이 우리 수호적으로 끌고 가는 게 내 최고의 관심이고 지상의 목표다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다 이런 허울, 매니큐어링, 꽃치장 그만하십시오.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들. 저는 제발 미북 정상회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제발 북한의 비핵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발 선비핵화 후 체제 보장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문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에게 눈치와 힌트를 주는 것처럼 선 체제 보장 후 비핵화가 아니라, 시작하기 신나는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에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